결국 송영길을 잡은 건 깡통폰이다. 의원 줄 소환 예고. 어제 영장 심사 후에 송영길 전 대표는 이렇게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전화 한 통 했다고 증거 인멸이냐? 정당한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라며 여전히 검찰을 맹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에서 증거인멸 우려 위주로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검찰들은 관련 피의자들을 5-6번씩 소환해서 조사하고 이정근 같은 경우는 기소 중인데도 불러다 또 조사해서 추가 진술을 받고 마음대로 자신들의 유리한 진술을 계속 별건 수사 압박을 넣으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방어권 행사하기 위해서 참고인한테 상황이 어떤지 전화했다고 증거인멸이다 그렇게 말하면 너무 불공정한 게임이다. 허위의 진술을 강요하거나 사주하지 않는 이상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은 보장돼야 된다는 점을 저는 강조했고요. 막상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면서 송영길 전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영장 기각에 자신감을 보였으나 막상 구속 시점 결과가 임박하자 방어권을 언급하는 대목이 흥미롭게 들렸습니다. 유창훈 판사,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의심되고 소명된다라고 하면서도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었던 유창훈 판사도 그조차도 이번엔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당대표 경선 관련 금품 수수에 관여한 점이 소명된다. 그리고 사안이 중하다. 피의자의 행위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는데요. 범죄 혐의도 소명되고 범죄 혐의가 중하다는 겁니다. 송영길 전 대표 앞서 최근에 이런 걸로 사람을 잡아가두느냐, 이런 혐의로 라며 뭐 이런 거 갖고 그래 라는 식의 진술을 했었는데 언론에 유창훈 판사 생각은 다르죠. 사안이 중한 사안이다. 그리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중대한 사안. 원칙과 상식을 맡고 계신 윤영찬 의원님, 네. 그 상식의 선에서 비춰봤을 때 전당대회에 돈 봉투가 뿌려졌고 관련자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많은데 송 전 대표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랬죠. 네, 우리 송 전 대표께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은 이제 구속까지 되는 상황이 왔는데 사실은 정당법 위반이라는 게 그렇게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파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정당 내에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 이제 문제는 이 사안을 대하는 우리 송 전 대표의 태도의 문제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이 대응을 했으면 괜찮은데 일단 증거인멸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좀 의구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었다. 특히 뭐 휴대폰을 깡통폰이라고 얘기하죠. 냈다든지 아니면은 뭐 컴퓨터를 포맷했다든지 진술 거부권을 뭐 행사했지만 사실 묵비권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영장 판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거고 그래서 본인에게도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영찬 의원은 이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의원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득 궁금해지는데 김희정 전 장관님, 네. 이재명 대표 영장은 기각했어요. 그러면서 증거인멸이 의심된다, 소명된다라고 유창훈 판사가 기재했습니다만 기각했잖아요. 네. 한 사람은 방어권이 보장됐고 한 사람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범죄 혐의로만 보면 둘 다 중하겠지만 액수로만 보면 이재명 대표 건이 액수가 훨씬 더 큰데도 유창훈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는데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야, 내가 현역 의원이 아니고 야, 내가 현역 당대표가 아니라 나는 발부하고 현역은 발부 안 하냐? 좀 이렇게 억울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김 장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같은 판사가 했고 동일하게 증거인멸 부분에 있어서 송 대표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아마 송 대표 쪽에서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툴 수 없는 명확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좀 네.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 소프트웨어가 새로 나오면 깔거나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를 정기적으로 교체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한국 인터넷 진흥원. 진흥원장. 네. 여기는 또 네이버 부사장도 계시니까. 네, 맞습니다. 더 잘 아시겠죠. 왜냐하면 하드웨어는 뭐 용량이 꽉 차거나 예. 하면 그거를 날리기 위해서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 따로 두고 그리고 새 하드웨어를 넣는 거거든요. 아, 지금 김 장관이 의외의 전문성인데요. 네. 그런데 그거를 정기적으로 교체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좋아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교체하면 정기적으로 교체한 그 데이터를 제출을 해야지 왜 다 없앱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거는 완전히 증거인멸을 자백하는 멘트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좋아요. 프랑스에서 휴대폰을 줬으니까 그거를 없애고 새로 왔다. 그것도 역시 그 기록을 남겼을 겁니다. 예, 그런데 없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 이름으로 휴대폰을 만들긴 했어요. 예. 그러면 새로 만들어 놓고 왜 실명으로 개통한 휴대폰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나 귀국했어요 인사하지 않고 새로 만든 휴대폰은 두고 차명으로 만든 휴대폰으로 주변 분들에게 인사 전화를 돌리나요? 이것도 자기가 이제 그 증인들이랑 입을 맞추려고 예. 했다라는 거를 완전히 스스로 자백한 꼴이 됩니다. 아, 차명으로 돼 있는 폰으로 쓴 거. 네. 이른바 대포폰이랑은 좀 다른 거죠. 전 한국진흥원장님. 대포폰과 차명폰의 차이는 뭡니까? 전문가시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네. 그런데 그 차명이 그 주변 사람에게 명확하게 이름 알려진 사람이면 그냥 차명폰이라고 부를 수 있고 대포폰은 적시하지 않은 예.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누군가의 이름으로 하면 그거는 포괄적으로 대포폰이라 부를 수 있는데 그렇군요. 중요한 거는 실명으로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 프랑스 휴대폰 이제 그 프랑스에 주고 한국에 왔기 때문에 한국 폰 만들었어 했는데 그러면 그 만든 폰으로 나 이제부터 이 폰이니까 이 전화로 연락해라고 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관계분들한테는 본인이 만든 이번에 제출한 깡통폰으로 전화 통화하고요. 소위 이미 문제 있다라고 거론되신 분들 있죠. 예. 그분들하고는 자기 이름으로 개통하지 않은 다른 폰으로 통화를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두 개를 썼는데 하나는 깡통폰, 하나는 대포폰. 아닙니다. 차명폰, 깡통폰. 하나는 자기 실명폰을 만들긴 했어요. 그게 깡통폰이죠. 깡통폰이죠. 안에 들은 게 아무것도 네.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제출용으로 이렇게 다 보는 용으로 이미 만들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음침한 전화를 한 거는 남의 이름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런 게 네. 증거인멸의 우려가 된다. 네. 자, 그럼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누구는 구속되고 누구는 구속이 안 됐습니다. 둘 다 증거인멸 교사가 인정이 됐어요. 같은 판사인데 다른 선택.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선 혹여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현직 당대표가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뭐가 이렇게 갈린 겁니까? 일단 제가 지난주에 우리 돌직구 나와서 구속 확률이 어느 정도 되냐고 나한테 물어봤잖아요. 예. 근데 99.9%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자신감 있게 100%라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거의 이제 100% 가깝다고 얘기했는데 예. 그 돌직구 끝나니까 지인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그러다 기각되려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판사가 유창훈인데. 그렇지.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 사건은 지금 송영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데 기각했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방송에서 얘기했다가 기각돼 버리면 본인의 어떤 명예랄지 이런 게 훼손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발부될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이제 이 얘기까지 해줬어요. 그런데 일단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너무 그동안에 이제 정치적 행동을 많이 한 거예요. 본인 사안이 중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정당의 민주화 이런 얘기했는데 판사는 사안이 중대하다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다 소명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송영길 전 대표는 중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증거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또 증거인멸에 대해서도 아니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다. 할 수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뭐 파리에서 사건 관계인한테 전화하고 내용 알아본 거랄지 아까 말씀드린 깡통폰일지 그럼 유창훈 판사 같은 판사의 증거인멸 염려가 똑같이 우려되는 건데 왜 영장과 관련된 판단은 달랐다라고 보십니까? 기준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본질적인 질문인데 예, 자꾸 이 질문에 답을 해주세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가 곱하기 한 100 이상 된다고 봐요. 송영길 전 대표의 혐의보다. 예. 그리고 뭐 증거도 상당히 검찰이 된 건 거의 확보돼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런데 법원 육창원 판사의 입장에서 보면 현 정당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현 대표냐 전 대표냐의 차이다. 근데 그런 부분이 작용을 좀 많이 했겠죠.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거야 뭐 유창원 판사의 본인의 어떠한 영장 발부 여부 기준에 대한 본인의 잣대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가 이제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검사 출신이 보실 땐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명확히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둘 다 발부면 발부, 기각이면 기각이어야 되는데. 아니, 저는 이제 돌직구 나와서 수없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원칙적으로 유창원 판사가 판단하면 발부가 100% 맞다고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표도 그렇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런데 만약에 정치적인 이유, 현직 정당인 대표라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부담감이 가서 기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송영길 전 대표처럼 제가 100% 발부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발부가 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는요. 좀 자초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상당히 많은 증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밖에 나와서 계속 약간 상식을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계속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걸 법정에서 얘기를 하는데 법정 밖에서 막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 보면 좀 자중하고 뭔가 사과도 해야 하고 그래야 할 사람이 저렇게 밖에 나가서 정치적 쇼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인사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영장 발부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악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서재현 전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안 된 것,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된 것 어떤 차이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그 사건마다 다 개별적인 이 취지나 배경이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유창원 판사가 이재명 대표 기각했다고 해서 또 기각해야 되나 그런 압박은 있었을 수도 있겠으나 좀 객관적으로 따로따로 본 것 같고요. 이재명 당대표의 기각 자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 2013년도 사니까 한 10년 정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장하는 것들이 사실 뭐 유동규라든지 김만배라든지 여러 가지 특검에 대해서 관련된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은 국민의힘 관계자가 많다 보니 이게 증거인멸할 사항이었고 또 검찰이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수사를 굉장히 많이 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이 없다 본 것이고 저는 반면에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8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검찰이 수사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증거 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회의원 자체가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아니고 민주당 국회의원이다 보니 이 부분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될 수도 있다. 즉 범죄가 확정이 아니라 이런 상황 자체가 수사에 대한 상황이라든지 그 어떤 환경 자체가 좀 달라서 이번에는 좀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대표 건과 송 전 대표 건은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저는 오히려 이 영장 판사께서 나중에 뭐가 차이가 있는지 대답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증인의 존재가 다르구나. 이재명 대표 주변에는 증인이나 참고인을 쓰면 다 돌아가셨어요. 5분이나. 그런데 현재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관련자들이 다 이제 실형 구형을 받은 상태입니다. 높게는 5년부터. 그래서 두 사람의 차이는 한 명은 통화 시도만 했는데 멀쩡하게 살아서 지금 다 송영길 대표보다 먼저 검찰 구형을 아주 중하게 받고 있다는 거고 한 분은 하여간 증인 참고인만으로 선정되면 다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차이가 섬뜩하게 와닿습니다. 앵커로서 좀 몇 가지 높아시면 바로 잡으면 다 돌아가신 건 아니고 5분. 사망 사유도 좀 다 각각 다른 측면도 있고요. 뭐 유동규 씨나 뭐 정진상, 김용 씨도 재판을 받거나 구속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함께 참고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